공부에서 남주자. 김영길. 비전과 리더십. 1.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르침은 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다. 아버지는 자기 이득과 욕심에 영특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콩과 보리도 잘 구별 못하는 숙맥불변의 바보가 되어도 차라리 정직하고 어질게 살 것을 가르치셨다.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좀 어리숙해도 어진 사람으로 살 것을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 고향 안동 칠해마을은 숙맥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 우리 동네는 태백산 줄기가 첩첩이 굽이치는 낙동강 지류에 약 6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다. 봉우리로 둘러싸여서 해 뜨는 시간은 늦고 해 지는 시간은 빨라 낮이 짧았다. 마을 사람들은 경치 좋은 자연에서 순박하게 살았고 대개 조상 때부터 밭농사나 학문에 전념했다. 심심산골에서 어떻게 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느냐고 의아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호길 형님은 지레는 앞뒤가 산으로 꽉 막혀 있어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숙맥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기도 했다. 1960년 대학 시절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교사로 지낼 때였다. 가르치던 학생 부모님의 고향이 이북인지라 방학이 되면 우리 집을 고향 삼도록 나는 그 학생을 종종 시골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겨울방학 학생 집에서 굴비 한 두름을 부모님께 드리라고 챙겨주셨다. 버스도 아예 들어가지 않는 깊은 동네인지라 우리는 안동 시내에서 버스를 내려 제도 넘고 개울을 건너 시골 논뚝길을 따라 10리도 넘는 길을 걸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어깨에 걸친 굴비줄에 굴비가 몇 마리만 남은 것이 아닌가 낭패스러웠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굴비를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다. 마침 장날이라 시내에 다녀오던 동네 어르신이 논뚝길에 떨어져 있는 굴비를 보고 방학을 보내러 서울서 내려온 양동댁 넷째 아들과 그의 학생 손님이 들고 온 굴비라 생각해 주워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잃었던 굴비를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취할 줄 모르는 욕심 없는 동네 사람들의 순박함이 아직도 내게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모일 때면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담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도 숙맥기가 있다고 유쾌하게 인정한다. 아들이 대학 유학길에 오를 때 일이다. 마침 큰 태풍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올림픽 대교가 잠긴 날이었다. 행여나 비행기 탑승 시간을 놓칠까 막힌 길을 돌아 마음을 졸이며 겨우 공항에 도착했다. 온 친지가 배웅을 앞두고 출국장에 모인 자리에서 아들은 여권 수속 직전에 아빠 어떡해요? 여권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말했다. 순간 그곳에 모인 친지들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그 녀석. 숙맥기가 있는 걸 보니 과연 우리 집 자손임이 틀림없네. 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어처구니 없는 손자의 실수까지 용납하시는 할아버지의 배려와 유머 앞에 손자는 그날 사건을 큰 교훈으로 깊이 되새겼을 것이다. 과학자의 꿈, 교육자의 길.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는 산골마을 안동 지뢰에서 이 산 위에 나타났다가 저 산 위로 지나가 버리는 어른들이 비행기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가슴은 이유 없이 벅차오르곤 했다. 비행기는 봐도 자동차는 못 보는 산골짜기 시골 소년의 꿈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첩첩산 중에 아버지가 세운 초등학교를 다니던 나는 학교가 끝나면 비닐우산의 대나무와 직접 깎은 미루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었다. 무려 50대가 넘는 비행기를 만들었으나 단 하나도 하늘을 날지는 못했다. 왼손 엄지 아래에는 언 반세기가 지나도 지어지지 않는 긴 흉터가 남아있다.
숫돌에 간 날카로운 칼로 나무를 깎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나무가 아닌 왼손을 그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 흉터는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다. 어렸을 때 가졌던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 때문에 후에 나사 연구원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다. 전공도 미래형 비행기에 맞는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금속 재료 공학을 선택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도 나사의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 신소재 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았고 RPI 공과대학의 스톨로프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스톨로프 박사로부터 따로 특별한 지도를 받은 것은 없었지만 그를 통해 스스로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나사와 카이스트에서 일하며 과학기술계의 한 분야에서 나름의 연구 업적도 남겼고 신설대학의 열악하기 그지없던 환경에서 오직 소명의식 하나로 장대한 교육 실험에 몰두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해당 전문 분야에서 거둔 많은 상과 성과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현재 계획하는 일에 귀한 초석이 되고 있어 소개한다. 1973년 나사 연구원이 되었고 발명상을 2회 수상했다.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1976년 세계 최대 니켈 합금 회사인 INCO에 입사했고 비행기 제트 엔진에 사용되는 초내열 합금 MA600을 개발했다. 날지도 못하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던 산골 소년이 흉터 남은 손으로 그 꿈을 이루어 세계 최고 기술의 비행기 제트 엔진 소재를 발명하고야 만 것이다. 1980년에 미국 산업연구발명상 IR-100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미국 인명기관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1981년 귀국해서 당시 과학기술처 최초의 국제과제로 풍산금속 주식회사와 함께 반도체 리드프레임 특수 구리합금 PMC102를 발명해 구미 반도체 회사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 제조기술은 독일의 스톨버거 구리합금 회사로 수출되었고 이는 선진국에 수출된 우리나라 기술 제1호로 기록되었다. 그 결과 1982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1986년 세종문화상 과학부분상을 수상했다. 1987년에는 고강도 고인성 텅스텐을 함유한 W250을 발명해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후진 양성과 더 많은 연구를 위해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면서 과학자로서의 값진 시간을 보냈다. 실험실에서 제자들과 연구하며 이런 과학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나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 지인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던 나에게 1994년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 부르심을 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덮인 길을 향해 무모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재단도 취약한 신생지방대학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4년 1월 31일 한동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게 되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것은 도전의 세월이기도 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신인재 양성을 위해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을 개척하기 위해 걸어온 길에는 시련과 고난이 함께 있지만 보람의 세월이었다. 2. 지레동 양동댁. 얼마 전 모처럼 여유 시간을 내어 약 20년 전 부모님은 모두 떠나시고 이제 큰 형수님이 홀로 지키고 있는 고향집을 찾았다. 그동안 학교 일과 여타 대외적인 일로 인해 여유를 가지고 안동의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했다. 우연히 안동 지역에 강연이나 모임이 있을 때 잠깐 들르는 수준일 뿐 들어서면 떠나기 바쁜 그런 발걸음이었다. 고향집은 350년 연륜이 쌓인 고택이다. 이름하여 지레동 양동댁이다. 경상북도 문화재 민속자료 58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안동 지역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고택과 비교해 보면
규모나 연륜면에서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옛집이다.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상념에 잠겼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집과 관련한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이곳이야말로 나의 꿈의 산실이자 삶의 방향을 가리켜준 곳이었구나. 외관상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하게 생각했던 고향집이 결코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나의 고향집 안동댁은 조선 현종 4년 1663년에 건축해 안동군 기란면 지뢰동 629번지에 있던 것인데 이마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로 인해 이마면 이마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마댐의 건설로 수몰된 그 마을 이름이 지뢰동이었다. 지뢰동 안동댁은 경주 양동 회제 이현적 선생의 후손인 이기봉님이 수산 김병종 선생의 아들 운전 김용대와 결혼해 안동 지뢰동으로 시집왔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첩첩산중 심산유곡에 있는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임금도 하마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 그곳.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듯이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보았다고 할 정도의 오지였다. 비록 지금은 양동댁이 이말이라는 곳으로 이전되었지만 내 생각은 세월을 거슬러 지뢰마을 시절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학문과 교육으로 이어진 세대.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현종 숙종 연간에 지뢰마을에 자리 잡은 입향조, 순포 김방형으로부터 퇴계하게 맥을 이으셨던 조부와 퇴계 정신을 바탕으로 지뢰마을의 근대화 교육에 헌신하셨던 부친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러 문집과 전해오는 풍문을 통해 누대에 걸쳐 이 지뢰동 양동댁에서 삶을 영위해온 선조들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그분들은 예를 안다, 지뢰라는 마을 이름이 의미하듯 인성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가면서 학문을 벗삼고 교육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셨다. 아버지 운전 김용대님은 1907년 안동군 서오면 금계리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학봉 지파 10대 김세동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12살 되던 해에 20여 촌이 넘는 지뢰의 수산 김병종님의 양자로 오게 되었다. 이후 지뢰에서 사남 사녀의 자녀들을 낳고 1995년 별세했다. 생가 조부 10대 김세동님은 학봉 김성일의 12세 손이셨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로 재정이 어려워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안동군 서우면 검제마을로 떠나 안동군 일직면 원호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생가 조부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을 뿐 아니라 독립군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지역을 왕래하면서 활동하셨다. 독립군 자금 조달과 태백산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무기 제조 혐의 등으로 7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생가 증조부이신 취석 김병락님은 안동군 예안면, 일본군 분파소 습격 사건 등 의병 활동으로 10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조부님과 증조부님 모두 1993년에 건구군장 애국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양가조부 수산 김병종님은 청계대조의 장남인 약봉 부군의 12세 손으로 일찍이 학문에 온 힘을 쏟아 퇴계의 정신과 학문을 전통으로 이은 성리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성학 속도, 문소 가례, 학림 통독 등의 저서를 남기셨으며 조선 말기 퇴계의 정맥으로 우뚝한 서산 김옥락 선생의 수저자 중 한 사람으로 안동유림, 나아가 영남유림에서 인정하는 당대의 이름 있는 유학자였다. 특히 성학 속도는 퇴계 선생의 성학 10도를 뒤이은 것으로 성리학의 정밀한 이론을 도식화해 정리한 저서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고 보면 내비록 시대의 환경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엔 이른바 과학자로서 어린 시절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비행기라는 것을 타고 외국을 이웃처럼 넘나드는 세련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내 정신의 DNA는 바로 이곳 지뢰동 양동댁에서 일찍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흔히들 과학을 홀대했다고 평가하는 조선의 역사와 유교 전통에 대한 유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치국과 평천하에 앞서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유교 전통, 특히 퇴계학의 정신을 안고서 과학의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선택은 급변하는 전환기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교육을 통해 산간 오지마을에 외래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개방적이고 유연하면서도 과감한 실천 유학 정신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다. 많은 사람이 유교와 기독교의 반목을 말하지만 나는 이것 역시 지레 양동댁의 전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에 경도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특히 퇴계학이 가진 일말의 종교적 메시지, 하늘 사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퇴계학의 맥을 이으셨던 조부의 문집에서도 기독교적 맥락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내 고향집이 전해주는 남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셋째 형, 20여 년 전 내가 포항의 한동대학교로 부임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옥일 초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다. 호길 형님은 나보다 6살 연상이다. 형님 역시 과학의 길을 가면서도 전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다. 결코 고향의 정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 소시적에는 인문학, 퇴계학의 뜻을 두었으나 유교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재건하려면 과학기술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서울대 물리학과, 핵물리학과 전공으로 진학했다. 그는 젊은 퇴계의 정신을 안고 대서양 영국과 태평양 미국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을 가진 사람 최초로 구소련을 방문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연마했다. 오래도록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겐 한결같은 다짐이 있었다. 나의 지식과 견문이 무르익는 날 내 기필코 고향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1983년 5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귀국해서는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신기원을 일으켰다. 바로 포항공과대학교의 신화가 그것이다. 나는 내가 나고 자란 깊은 산골의 지레동 양동댁을 아직도 생각한다. 왜 나의 선조들은 350여 년 전 이곳으로 찾아들었을까? 아마도 그들에겐 산속에 홀로 있어도 천하를 생각한다는 유교적 신념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누대를 이어오면서 선조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일제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시대가 변했지만 그들이 심산유곡에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다. 이러한 정통 유교 집안에서 명망 있는 과학자여 교육자 형제를 배출한 예가 있을까? 또한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은 색깔이 다른 두 신설대학의 초대 수장으로서 당시로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교육 실험을 했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업적을 이끌어냈다. 안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고택이 있고 그 고택들도 저마다 의미 있는 사연을 간직하고 있겠지만 세계적 석학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혁신을 선도한 두 형제 대학 총장을 배출한 고향집 지레동 안동댁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역시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유교, 전통과 현대와 미래, 교육, 과학, 그리고 기독교. 어쩌면 지레동 양동댁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른다.